임신 소식을 들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아내가 매일같이 배를 붙잡고 울면서도 아무 일 없다는 듯 웃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형수가 보내준 보양식을 몰래 버리는 장면을 확인한 뒤 병원에서 이미 아이는 몇 주 전에 사망했습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숨막히는 오늘의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아내와 단둘이 살고 있는 42살 김도윤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 지인의 소개로 어디에도 말하지 못했던 일을 털어놓기 위해 이렇게 적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이 이미 무너져 있는데도 그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날 이후로 매일이 조금씩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정말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39이라는 나이에 임신은 쉽지 않다는 말을 여러 번 들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임신 확인서를 받아들고 돌아오는 길에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 역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서로를 바라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내는 하루하루를 조심스럽게 보냈고 저는 최대한 아내의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출근 전에는 꼭 따뜻한 물을 챙겨주고 퇴근 후에는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늦게 찾아온 아이였기에 모든 것이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때부터 형수님이 보양식을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 몸 잘 챙겨야 한다고 하면서 미역국이며 한약 재료가 들어간 음식들을 하나둘씩 보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고마운 마음뿐이었습니다. 아내도 고개를 숙이며 언니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형수가 보내준 보양식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아내가 먹은 줄 알았는데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여보, 이거 안 먹었어? 제가 묻자 아내는 잠시 멈칫하더니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조금 있다가 먹으려고요. 그 말투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양식은 그대로 있었고 양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쓰레기통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음식이 거의 그대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형수가 보낸 음식이었습니다.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대로 버려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여보, 혹시 음식이 입에 안 맞아?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입덧이 좀 있어서. 입덧?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아내는 다른 음식은 조금씩 먹고 있었습니다. 과일도 먹고 죽도 먹고 간단한 반찬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형수가 보내준 음식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게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저는 점점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저와 눈을 마주치는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사소한 이야기라도 나누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물을 마시려고 일어났다가 거실에 앉아 있는 아내를 보게 되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뭐해요? 제가 말을 걸자
아내는 깜짝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그냥 잠이 안 와서.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내를 더 유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낮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형수의 보양식이 도착하는 날이면 더 그랬습니다. 택배를 받는 순간 아내의 표정이 굳어버렸습니다. 그 눈빛은 단순한 시름이 아니라 어딘가 두려움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같은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버려진 음식, 떨리는 손, 그리고 아내의 눈빛. 무언가 분명히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이대로 두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확인을 해야 하는 건지. 결국 저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아내를 믿고 싶었지만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 안쪽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 선택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릴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하고 난 다음 날부터 저는 제 삶이 두 개로 나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평소처럼 출근하고 아무 일 없는 척 살아가는 낮의 시간이고요. 또 하나는 퇴근 후 혼자 휴대폰 화면을 붙잡고 아내의 모습을 확인하는 밤의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 스스로도 이게 과한 행동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죠. 특히 그 사람이 제 아내라면 더더욱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해버린 이상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에 들어갔을 때 아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화면을 보고 있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좀 어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오늘은 좀 나아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얼굴빛은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내려와 있었고 입술은 말라 있었습니다. 그날도 형수에게서 보양식이 도착했습니다. 문 앞에 놓인 택배 상자를 보는 순간 아내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는 걸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또 보내셨네. 아내는 아주 작게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형수님이 신경 많이 쓰시네. 고맙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아내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고맙죠. 그 대답은 어딘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뒤 저는 일부러 일찍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운 채로 휴대폰을 켜고 카메라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아내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아내는 천천히 식탁으로 걸어왔습니다. 형수가 보낸 보양식 용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치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뚜껑을 연 순간 아내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내는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음식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입에 가져갈 듯 하다가 멈췄습니다. 그 상태로 몇 초, 아니 몇십 초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내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못 먹겠어. 아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음식 용기를 그대로 들고 싱크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내용물을 모두 쏟아버렸습니다. 그 동작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결심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단순히 입덧 때문이라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안 먹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마치 없애야 한다는 듯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아무 일 없는 척 행동했습니다. 아내에게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일찍 와요. 아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평소와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어딘가 혼자 있기 싫다는 느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요. 최대한 빨리 올게요. 제가 그렇게 답했지만 사실 그날 저는 더 늦게까지 밖에 있을 계획이었습니다. 아내가 혼자 있는 모습을 더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 전날 밤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아내의 떨리는 손, 그리고 못 먹겠어라는 말.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 걸까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오기 전 저는 일부러 근처 카페에 들렀습니다. 차를 한 잔 시켜놓고 다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아내는 낮에도 비슷한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꺼내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결국 버리는 모습, 그 반복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들어갔을 때 아내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TV도 켜지지 않았고 집안은 지나치게 고요했습니다. 여보, 제가 부르자 안방에서 아내가 나왔습니다. 왔어요. 목소리가 많이 작아져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봐요. 아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뭐를요? 형수님 음식 왜 계속 버려요? 아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게 그냥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서 말을 멈췄습니다. 아내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분명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단순한 입덧이나 기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깊이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한 가지 행동을 하게 됩니다. 병원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병원으로 가기로 결심한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에게는 회사에서 중요한 일정이 있다고 둘러댔지만 사실은 그 말이 제 입에서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자각이 있었고 그 대상이 아내라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에도 계속 같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려는 걸까? 하지만 이미 방향을 정한 이상 다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병원은 우리가 처음 임신 확인을 받았던 곳이었습니다.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눈물을 참지 못하던 모습, 제 손을 꼭 붙잡고 있던 감촉까지도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기억이 너무 또렷해서 오히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겨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접수대 앞에 서자 손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는 걸 느꼈습니다. 저 산부인과 기록 확인 좀 하려고 왔습니다. 직원이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환자분 본인이세요?
아니요, 남편입니다. 직원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굳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환자분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 말은 예상하고 있던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를 꺼냈습니다. 남편으로서 보호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직원은 서류를 받아들고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초 정도가 흘렀을 뿐인데 그 시간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다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그렇게 말하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임산부들이 앉아 있는 대기실이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웃고 있었고 누군가는 초음파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이 저와는 전혀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직원이 돌아왔습니다. 진료 기록 확인 가능하십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저는 안내를 받아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담당 의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임신을 확인해줬던 그 의사였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의사의 표정이 굳는 걸 느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죠? 그 말투는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내 상태가 좀 이상해서요. 기록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마우스를 몇 번 클릭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남편분 최근에 병원에 같이 오신 적 없으셨나요? 그 질문이 갑자기 날아왔습니다. 없습니다. 왜요? 제가 되묻자 의사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화면을 돌려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면서도 처음에는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익숙한 단어들이 보였습니다. 검사 결과, 진료 기록, 날짜들. 그런데 그중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아 심박 정지 확인.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 목소리가 제 것 같지 않게 들렸습니다. 의사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몇 주 전에 태아 심박이 멈춘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말은 너무 담담하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이가 죽었다는 겁니까? 제가 그렇게 묻자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장면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울던 모습, 음식을 버리던 모습, 밤에 혼자 앉아 있던 모습, 그 모든 것이 한 번에 이어졌습니다. 그럼 아내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까? 제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환자분께는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한 번 더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혼자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저를 믿지 않았을까요? 아니, 믿지 못했던 걸까요? 저는 더 이상 질문을 할 수 없었습니다. 상담실을 나와 복도를 걸어가는데 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병원 문을 나와 밖으로 나왔을 때 햇빛이 너무 밝게 느껴졌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차들이 지나가고 사람들은 웃으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서 있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머릿속에 하나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어젯밤 화면 속 아내의 모습, 배를 붙잡고 무너진 채 앉아있던 그 모습. 그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하지만 지금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혼자 견디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늦게 알아버린 건 아닐까? 병원을 다녀온 그날 저는 곧장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차를 세워둔 채 한참을 핸들을 붙잡고 앉아 있었고 시동을 걸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의사의 말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이미 몇 주 전에 심박이 멈췄습니다. 그 문장은 너무 간단했지만 제 삶을 산산이 부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저는 평범한 남편이었습니다. 늦게 찾아온 아이를 기다리는 조금은 서툴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남편이었죠. 그런데 몇 시간 사이에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내가 겪고 있는 현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의 고통을 놓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일부러 라디오를 켜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차 안에서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지만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 왜 혼자서 버티고 있었을까? 이 질문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떠오른 또 하나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뭘 보고 있었던 걸까? 아내는 분명히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버리는 행동,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거실에 앉아 있던 모습,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었는데 저는 그걸 읽지 못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잡이를 잡고도 바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아내와 마주하게 될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저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알고도 모르는 척해야 할지 아니면 모든 걸 꺼내야 할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 선택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결국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습니다. 주방에서는 무언가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가 국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왔어요?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응, 오늘 좀 일찍 끝났어요. 제가 그렇게 대답하자 아내는 그제야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잠깐, 정말 잠깐이었지만 그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피곤해 보이네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조금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세계에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내는 형수가 보내준 보양식을 꺼내서 제 앞에 놓았습니다. 이거 좀 드세요. 그 말은 평소에도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다르게 들렸습니다. 아내는 그 음식을 먹지 않을 거라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하다는 느낌만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 앞에 앉지 않았습니다. 싱크대 쪽에 서서 아무 의미 없는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멀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제가 불렀습니다. 아내가 잠시 멈췄습니다. 왜 그래요? 그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에요. 그 한마디를 겨우 내뱉었습니다. 그 순간
아내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내려앉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치 긴장이 조금 풀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지금 이 상황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현실을 드러내지 않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버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그걸 깨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형수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도윤아, 음식 잘 받았지? 형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네, 잘 받았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서연이 요즘 잘 먹어야 해. 이 시기가 제일 중요해. 그 말이 제 귀에 꽂혔습니다. 이 시기가 제일 중요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수님, 고맙습니다. 그저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그 대화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아내는 낮과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보양식을 꺼내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결국 버리는 모습. 하지만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아내는 음식을 버리고 난 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손이 너무 힘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아직도? 그 말이 아주 작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을 멈춘 것처럼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혼잣말을 이어갔습니다. 없어졌어야 하는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아내는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잠든 척 누워있는 아내를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무너진 사람을 어떻게 붙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그 방법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아무 일도 없는 척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저 역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지낼 수는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모든 것을 꺼낼 용기도 없었습니다. 아내가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알게 된 이상 그 얇게 유지되고 있는 균형을 제가 깨뜨려도 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모르는 척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디까지 무너져 있는지 그걸 먼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선택이 옳았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며칠이 지나는 동안 상황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아내는 낮에는 평범하게 움직였습니다.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가끔은 TV를 틀어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도 없는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겉으로만 그랬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되면 아내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카메라 화면 속 아내는 매일 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형수가 보낸 보양식을 꺼내고 한참을 바라보고 결국 버리는 것. 그 단순한 행동이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항상 같은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아내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을 저는 이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없어졌어야 하는데. 그 말은 더 이상 혼란스러운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현실을 거부하고 있을 때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있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시간이 계속될수록 제 안에서는 또 다른 감정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죄책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이미 몇 주 전부터 이 고통을 혼자 견디고 있었는데 저는 그 옆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웃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이 저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형수가 직접 집에 찾아왔습니다. 예고도 없이 찾아온 방문이었습니다. 도윤아, 문 좀 열어봐. 현관 앞에서 들려오는 형수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열자 형수는 밝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또다시 보양식이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직접 끓여서 가져왔어. 이건 꼭 먹여야 해. 형수의 말은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이전처럼 들을 수 없었습니다. 형수님,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그렇게 말했지만 형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 시기에는 음식이 제일 중요해. 그 말이 제 귀에 강하게 박혔습니다. 이 시기. 그 말이 지금 상황과 얼마나 어긋나 있는지 형수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정말 모르고 있는 걸까요?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내는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형수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형수는 그런 아내의 상태를 눈치채지 못한 듯 자연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서연아, 요즘 입맛 없다고 들었는데 이건 괜찮을 거야.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아주 작게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 상황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수는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도 집 안에는 아무 말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형수가 가져온 보양식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어떻게 행동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천천히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보양식 용기를 싱크대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아내의 어깨가 크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그 말이 아주 작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아내는 용기를 그대로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내용물을 전부 쏟아버렸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국물이 싱크대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이건 더 지켜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무너진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이건 함께 무너져야 할 문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옆에 누워있는 아내의 숨소리를 들으면서도 이 사람에게 언제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아내는 평소처럼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잠든 것처럼 보였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 역시 잠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요. 숨소리가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아주 작게 떨리는 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말을 꺼낼 용기를 잃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까지 혼자서 이 시간을 버텨왔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몇 주 동안이나요. 그걸 제가 한마디로 무너뜨려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계속 둘 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상태는 오래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아내는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제가 말을 건네자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이 좀 깨서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음을 정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여보, 제가 부르자 아내의 손이 멈췄습니다. 네. 그 한마디가 너무 조용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접어둔 종이를 꺼냈습니다. 병원에서 받아온 기록이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종이를 식탁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아내는 그걸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종이인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몇 초가 지나자 그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묻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입을 열었습니다. 병원 다녀왔어요. 그 말이 끝나자 아내의 손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주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 알고 있었죠?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조용해서 더 아팠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내도 누가 먼저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깨고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제 알았어요? 그 질문은 예상했던 것이었습니다. 어제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동작이 너무 힘없이 보였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 질문을 하는 순간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아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말하면 끝날 것 같아서요. 그 말이 너무 담담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됐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말해버리면 아내의 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이어졌습니다. 정말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상태로 시간을 멈춰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음식도 제가 말을 꺼내자 아내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 보면 계속 생각나요. 아내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사람들이 다 축하해주고 잘 먹어야 한다고 하고 그 말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근데 저는 그 뒤의 말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내의 어깨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건 설명이 필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감당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아내의 옆에 섰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내의 어깨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순간 아내의 몸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내가 소리를 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은 참아왔던 시간이 그대로 터져나오는 울음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그 울음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같은 현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아내가 처음으로 소리를 내어 울던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서로가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시간이었고 말하지 않은 채 버티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고 같은 현실 안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아내는 더 무너진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완전히 괜찮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처럼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는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아주 조금씩 제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아 있기도 했고 밥을 먹다가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형수였습니다. 며칠 뒤 형수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도윤아, 요즘 서연이 상태 어때? 그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한마디를 하는데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형수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내가 한번 갈까? 직접 얼굴도 보고 싶고. 그 말이 끝나자 제 안에서 무언가가 확실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이건 더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형수님, 제가 처음으로 말을 끊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한번 찾아갈게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형수는 예상하지 못한 듯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래, 그래도 되는데 무슨 일 있어? 그 질문에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는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해야겠죠. 그 한마디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 상황을 계속 이어갈 수 없다는 것. 주말이 되었습니다. 형수 집으로 가는 길은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내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운전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형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그 목소리가 아주 작았습니다. 네, 나 말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저는 잠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그 말이 끝나자 아내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형수는 밝은 얼굴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왔어? 어서 와.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연아,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네. 형수가 말했습니다.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았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더 끌 수 없었습니다. 형수님,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할 말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형수의 표정이 조금 굳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이. 그 단어를 꺼내는 순간 목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어갔습니다. 아이 이미 몇 주 전에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형수의 표정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무슨 말이야? 형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내는 그때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죠. 그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못 지켰어요.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형수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형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그 질문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신 대답했습니다. 이미 몇 주 전입니다. 형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 말이 이어졌습니다. 계속 음식 보내고 그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순간 형수의 얼굴에 처음으로 무너지는 표정이 나타났습니다. 그건 죄책감이었습니다. 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저는 그 둘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가 피할 수 없었던 마지막 순간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형수 집에서 돌아오던 길, 차 안은 올 때와는 전혀 다른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올 때는 말하지 못한 것들이 눌려있는 침묵이었다면 돌아오는 길의 침묵은 이미 다 꺼내버린 뒤에 남은 비어있는 상태에 가까웠습니다. 아내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은 멈춘 상태였지만 그 얼굴에는 아직 감정이 다 정리되지 않은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운전대를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말을 억지로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마주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차에서 내리기 전 잠시 멈췄습니다. 여보,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네, 오늘 고마워요. 그 말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더 미안하죠. 제가 그렇게 말하자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혼자 버틴 건 제가 선택한 거예요. 그 말이 담담하게 들렸습니다. 그 안에는 후회도 원망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받아들이기 시작한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틀어놓았지만 화면은 거의 보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아내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저에게는 크게 느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집안의 분위기는 아주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는 그날 이후로 한 번도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짧은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미안하다. 몰랐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그 메시지를 보고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누구에게도 답을 해야 할 시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내 역시 형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그 부분을 비워둔 채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내가 먼저 변화를 보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내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밖에 좀 나갔다 올까요?
그 말은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제안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좋죠. 제가 그렇게 말하자 아내는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이전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완전히 밝은 웃음은 아니었지만 억지로 만들어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집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바람이 조금 불고 있었고 나무 사이로 햇빛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여보, 제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내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보내줘야겠죠? 그 말은 아주 조용하게 나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내는 한참 동안 하늘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 모습이 처음으로 끝을 받아들이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아내는 처음으로 보양식이 담겨 있던 찬장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형수가 보내준 음식들이 아직 몇 개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걸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내는 그 음식들을 정리해서 봉투에 담았습니다. 이건 버릴게요. 그 말은 단호하지도 그렇다고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는 더 이상 음식을 몰래 버리지 않았습니다. 숨기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돌아갈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같은 시간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여전히 가끔 멈춰서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나는 날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옆에 있습니다. 무언가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은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시 살아볼게요. 그 말이 너무 조용해서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들이고 여전히 완전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도 시간은 다시 흐를 수 있다는 것을요.